마케팅 대행사들이 돈을 잘 버는 이유가 마케팅을 모르고 있는 하단에 깔려있는 거의 한 60-70%의 자영업자분들이 맡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검색은 많이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키워드들, 약간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대행을 맡겨도 그게 잘 되는 건데, 항상 맛집을 잡으시려고 하시고 대형 키워드만 눈에 들어오고 작은 소형 키워드를 많이 잡아서 빈도를 늘리면 사실 그걸 보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건데,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면 된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하기만 하는 거지 효과 없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초보 사장님이나 아니면 매출이 머물러 있는 사장님들은 그 뭐 가서 먹어보면 음식도 너무 맛있고 네. 다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하는데 잘 안 되는 케이스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학원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학원업을 하고 지금은 좀 권한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할 때랑 가장 큰 차이는 마케팅인 것 같아요. 식당도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한 100명의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네. 99명이 저는 마케팅이 잘 안 돼서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다 인지하세요. 인지하시는데 본인 스스로는 못 하시는 게 마케팅이에요, 외식업에서.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지역 마케팅을 좀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지역 마케팅 할 수 있는 툴들이 있거든요. 뭐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네. 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 당근이라든지 네. 사실 블로그 체험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 마케팅 할 수 있는 온라인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하시면 네, 네. 도움이 되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면 된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네. 하기만 하는 거지 효과 없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플레이스 마케팅 뭐 대행 같은 걸 맡기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역마다 좀 금액이 다르긴 한데, 뭐 강남이나 진짜 치열한 곳은 월에 뭐 진짜 500만 원, 1000만 원 우습게 나갈 정도로 좀 네. 비싸거든요. 네. 대형 키워드를 잡는 게 아니라 작은 소형 키워드를 많이 잡아서 빈도를 네. 늘리면 네. 사실 그걸 보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건데, 네. 약간 유튜브랑 반대는, 유튜브는 어쨌든 대중성을 어느 정도 좀 네. 탑재를 해야 이게 확산이 네. 되는데 네. 장사는 그렇진 않거든요. 지역을 좀 많이 잡아서 네. 소형 키워드로 네. 네. 업종이랑 또 음식 이름이랑 이런 걸 잡아가지고 많이 확산시키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서초동 김치찌개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항상 맛집을 잡으시려고 하시고 대형 키워드만 눈에 들어오고 네. 또 히든 키워드라고 있어요. 네. 히든 키워드는 진짜 사람들이 검색은 많이 하는데 음. 생각지도 못한 키워드들, 네네. 약간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네. 대행을 맡겨도 그게 잘 되는 건데 그거를 못 하시는 건 좀 안타까운 거죠. 저도 창업 강의 1년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제일 많이 공들이는 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거든요. 알리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근데 블로그는 제가 꼭 쓰게 하거든요. 블로그 무조건 필요하죠, 학원은. 블로그 진짜 학원도 학원인데 뭐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모든 업종에 다 도움되는 마케팅이 저 블로그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접근성이 되게 쉽고, 치과 의사, 뭐 변호사, 미용실, 뭐 식당, 학원 해당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네, 중에 맞아요. 그냥 뭐든 다 얹힐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비용은 무료고, 내가 할 줄 아는데 남에게 맡기는 거랑 할 줄 몰라서 남에게 의지하는 거랑 천지 차이잖아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맥락인 것 같거든요.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이해도가 있으면 네, 이 마케팅 대행을 맡겼어도 얘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렇죠. 한마디라도 요 키워드로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 신경 쓴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은 내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 신경 그쵸. 안 쓰잖아요. 맞아요. 효율도 안 나오고. 사람 다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관리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가 돈만 쓰면 잘 되겠지,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케팅 대행사들이 돈을 잘 벌어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을 해주는 그런 회사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네. 마케팅 대행사들이 돈을 잘 버는 이유가 네. 하단에 깔려있는 자영업자들이 워낙 많아요. 음. 그러니까 마케팅을 좀 잘 알고 네.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사장님들은 이 대행사에 안 맡기고 마케팅을 모르고 있는 하단에 깔려있는 거의 한 60-70%의 자영업자분들이 맡기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대행사가 엄청 많이 생겨났어요. 아. 진짜 지금 하루에도
한 수백 개씩 생겨날걸요. 오. 예. 근데 그런 마케팅 대행사들이 제대로 일을 해주냐? 제대로 일 안 해줍니다. 제대로만 해주면 사실 돈 주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리고 가장 문제는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아보지 못해. 맞아요. 그냥 제대로 해주는데 아 이거 안 되네 어떡하지 뭐 다들 대부분 이러시잖아요. 모르니까. 예. 예.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 매체들이 지금 무료 매체가 너무 많잖아요. 네. 저는 예전에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는 돈 안 쓰고 광고 자체가 안 됐어요. 아니 뭐 인스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유튜브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냥 다 내가 뭐 신문 삽지 광고 아니면 대문에 이렇게 붙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다 돈 엄청 들잖아요. 그렇죠. 인간 인력을 엄청 인쇄해야지, 붙여야지. 한 번 할 때마다 뭐 몇백만 원씩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나왔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다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다 공짜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유튜브는 뭐 이렇게 하면은 광고를 오히려 받아. 근데 말이 안 그러고 되는 것 보니까 같아요. 저도 유튜브에서 1,000만 네. 원씩 들어온 때가 있었다. 유튜브 떡상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아. 1,200, 1,300씩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그때도 1,000만 원을 달성했었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초창기에는 옹달님한테 들었는데 네. 뭐 그냥 팟캐스트처럼 뭐 떠든 것만 올려도 막 조회수 100만씩 나왔다고. 옛날에. 네. 아. 그러니까 뭐 한 2017년 뭐 그러니까 이럴 초창기 때는 시작하신 분들이 약간 네. 소외를 입은 거네요. 마케팅은 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이 곧 마케팅이지 않을까. 계속 안 알려지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마케팅을 했는데도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그거는 본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네, 외식업은 사실 안 알려져서 안 팔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변두리나 이런 쪽에 가셔서 마케팅비를 더 많이 태우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마케팅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네, 그러면은 찾아오거든요. 제가 최근에 지방에 이제 제가 있다 보니까 네. 그 황금 꽃잠이라는 이제 황금 꼬막짬뽕 집을 아, 갔다 왔는데 네. 항아리 상권 외부에 있어요. 어, 항아리 상권보다 상권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후미진데. 예. 네. 근데 월세는 싸겠죠. 근데 거기에서 마케팅 하시고 본질을 많이 키워 놓으시니까 줄을 씁니다. 저도 줄을 서서 먹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양분화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식업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요리를 나는 꽤 잘하지 못하는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또 있으실 거거든요. 많죠. 요리 실력은 뭐 어떤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가요? 그냥 우리가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요리를 못하면은 외식업을 하면 안 되는 게 맞죠. 오.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으로 돈을 못 번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듯이 네. 야구를 해야 되는데 방망이를 잘 못 휘두르는 사람이 야구를 하면 안 되듯이 똑같은 개념인데 네. 워낙 외식업 비즈니스가 접근성이 쉽다 보니까 다들 쉽게 생각하고 들어오시거든요. 프랜차이즈도 많고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하면은 요리 못해도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못해도 됩니다. 못해도 되긴 하는데 교육을 제대로 잘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처음에 시작을 오히려 더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 분들은 교육을 해주는 주체가 없으면. 네. 네, 그래서 요리를 못하면은 외식업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프랜차이즈 교육이나 아니면 조리 교육 같은 걸 따로 받으시고 하는 거는 오케이. 대신에 음식의 어떤 조리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이나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나 네. 그리고 신메뉴를 만드는 과정이 좀 힘들 수는 있겠죠.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면.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B2K 브랜딩에서도 뭐 브랜딩을 해드릴 때 네. 메뉴 교육도 따로 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교육도 따로 하고 실제로 이제 메뉴를 다 짜드리기도 하고 메뉴를 개발해서 드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 하시는데 아예 요리에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못하는 분들이 좀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이 약한 거죠. 식당으로 따지면. 만약에 그러면 좀 파트너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부부든 가족이든 아니면 뭐 친구든 아니면 제3자든. 네. 그러니까 또 누군가는 마케팅이랑 홀서빙이랑 친절, 서비스 이런 게 좋을 수 있고 누군가는 요리를 빨리빨리 쉽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같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동업에 대해서 사람들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잖아요. 처음 학원 차릴 때도 전 동업으로 시작했었거든요. 동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동업할 때 참여자들의 마인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이 문제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동업하면서 생각을 일을 내가 다 하고 똑같이 나눠야겠다. 셋이서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일을 진짜 다 했어요. 그 같이 하신 분들도 인정하는데 네. 진짜 다 하고 매출도 내가 제일 많이 났는데 똑같이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무 트러블이 없고 지금도 되게 잘 지내요. 되게 공감되는 게 네. 저도 지금 동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2개가 네, 네. 있거든요. 네. B2K
브랜딩이랑 또 장사하는 건물주다는 네네. 동업인데 네. 두 회사도 사실 제가 마인드가 약간 돈에 대해서 엄청 집착하는 걸로 일을 하진 않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없기도 없고 네. 근데 식당 비즈니스가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요. 눈에 너무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부부끼리 일하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이긴 한데 네네. 왜냐하면 부부끼리 일을 하다 보면 트러블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사이여도 24시간 붙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저도 이제 예전에 장사할 때 뭐 와이프가 도와주러 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많이 싸웠습니다. 예, 이게 약간 현실이에요. 물론 동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식당 비즈니스는 외식업은 동업까지는 괜찮은데 부부나 그 다음에 가족 비즈니스로는 가족은 하지 마라. 진짜 그거는 고심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솔직하게 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너무나 많이 보다 보니까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긴 해요. 부부가 같이 하더라도 그냥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건 당연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인드셋이.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저도 돈을 뭐 어렸을 때부터 일찌감치 사업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네. 제가 30대 초반에 좀 어리잖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다 큰 줄 알았지만 그렇죠. 좀 막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 내가 밖에서 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뭐 주 7일씩 뭐 저는 한 13시간, 15시간 맨날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어오고 해서 와이프가 나한테 당연히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돈 버는 게 와이프를 위해서 번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가 좋아서 번 거고 내 일이니까 내가 좋아서 한 건데 왜 대접을 받으려고 그랬지? 요즘에는 그래서 일도 안 그러거든요. 일도 뭐 그때보다 지금 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해도 네. 지금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사업가분들 그냥 내가 좋아서 일하는 거다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마인드가 진짜 중요한데 네. 저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누군가는 내가 이게 애들한테 특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니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애들이 있든 없든 본인은 아마 그 일을 했을 거예요. 했겠죠. 네, 그럼 애들을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그렇죠. 그냥 애들은 애들 나름의 삶을 살면 되는 거고 본인은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맞아요. 억울해할 필요 없고 뭐 채무감 같은 거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약간 다 일욕심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핑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냥 째고 싶은 거죠. 그냥 야 내가 이만큼 했어. 좀 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지. 음, 사실 본인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렇죠. 뭐 다.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대접받으려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는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렸던 거죠. 예. 그냥 정신이 어렸던 거죠.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네. 그때는 막 내가 더 일 많이 했고 뭐 너 왜 이것도 안 도와주냐 뭐 네. 마감할 때 좀 도와달라 막 이런 말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좀 많이 다퉜다 보니까 네. 부부끼리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래서 부부끼리 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최대한 말리는 편이에요. 근데 말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한번 당해봐야 돼. 부부끼리 처음에 하고, 네, 이제 좀 뭔가, 이거 같이 하기가 힘들구나. 하고 깨달아야 이제 따로따로 하게 되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서비스 마인드가 없어서 진짜 장사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싶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말려도 못 말려요, 어차피. 그거 엄청 공감하는 게 네. 예전에 한번 그런 분 있었어요. 제가 매월 이제 예비 창업자랑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권리금 1억 8천 정도를 주고 지금 완전 무너져가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네. 완전 하얀 곡쇠를 그리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인수할 계획을 가지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엄청 말렸죠. 말리고 설명도 다 드리고 했지만 네. 끝내 인수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6개월 있다가 연락이 오셨어요. 너무 후회한다고. 근데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한 번은 또 베스킨라빈스를 하신다고 임대차 계약을 미리 하신 거예요. 그거 승인 바꿔야 되는데. 네, 본사랑 연락해가지고 네. 대략 얘기는 맞춰놨는데 확정적이진 않았는데 계약을 하신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이미 거의 계약금의 한 20-30%를 그것도 10% 준 것도 아니고 네. 한 30%를 주신 거예요. 누가 또 채갈까봐. 예. 네. 그걸 또 중간에 이제 부동산에서 그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겠죠. 네, 입김을 네가 좀 더 넣어. 많이 넣어라. 이거 차라리 특약 넣지. 근데 처음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도 그래가지고 또 이거 다 날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거 아무것도 모르시고 하시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막 매달 세미나도 하고 네. 그 처음 하는 장사 공부라는 그 책도 보면은 진짜
쉽게 썼거든요. 쉽게 쓸 수밖에 없는 게 네. 어렵게 제가 쓰려고 쓴 건 아니고 그냥 평상시 제가 하는 대로 써봤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내가 지식의 저주에 빠졌구나 이미. 내가 안다고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닌데 내가 글을 쓰면서도 완벽한 지식의 저주에 빠졌구나.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풀어서 영상 콘텐츠로 만들고 네. 책도 쓰고 강의할 때도 그걸 엄청 쉽게 풀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 어떤 뭐 경제학 용어 같은 게 있으면 아예 다 풀어가지고 설명해드리고. 그래서 잘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더 네.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그게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찍을 때 다른 사람은 그냥 설명만 하는데 저는 이 사이트 어떻게 들어가는지부터 항상 얘기하거든요. 와, 그거 다 제일 모르잖아요. 그거를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거 어떻게 가는지. 네. 전 네이버 검색하는 것부터 항상 들어가거든요. 와, 진짜 그거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고 싶으면 가장 쉬운 방법은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있지 않습니까? 완전 현실적인 얘기가 많은. 네.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광고 못하는 직거래 점포 양도양수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거기서 무권리 치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많죠. 저는 첫 사업은 무권리로 그렇게 시설 다 돼 있는 거 그렇죠. 가져다 하면은 진짜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배우죠. 무슨 권리금 1억 8천입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죠. 1억 8천이라는 돈이 장사로 벌려면 와 진짜 몇 년을 그 순이익으로 네. 저축액으로 1억 8천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너무 모르시더라고. 어제 이틀 전에 제가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네. 이제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네. 뭐 창업비가 얼마인데 뭐 이거 좀 창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뭐 이쪽 상권이 좋을지 저쪽 상권이 좋을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질문이 조금 잘못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 이거 회수율을 먼저 보셔야 된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외식업이 1년 안에 회수를 못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어떤 창업비는 저는 조금 지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3년, 4년 이상 걸리잖아요, 회수가. 그러면 장사 재미없어요. 그래서 1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은 뭐 투자비가 2억이 넘으셨는데 1년 안에 회수를 못 하겠다고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아마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예비 창업자 분들이 계시다면 회수율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컴포즈 커피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맘스터치 막 이런 게 생각보다 권리금 되게 세잖아요. 세죠. 뭐 1억, 2억 뭐 이 정도 네. 기본이 막 그 정도잖아요. 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 신노전역 진짜 최상급지잖아요. 네. 여기에 있는 메가커피도 한 달 월 매출이 한 5천 정도거든요. 진짜 최상급인데 네. 대부분은 뭐 한 2천 나오면 잘 나오는 그렇죠. 거 있죠. 네. 그럼 거기에서 임대료 빼고 뭐 인건비 빼고 뭐 이거 뭐 원재료비도 또 꽤 나가잖아요. 네. 이거저거 다 빼면 뭐 끼케야 잘해야 제가 생각해 한 500 남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잘해야 정말 지금 본인이 일해야 잘해야 500 남는데 1년 내내 모아서 6천인데 3년을 내내 모아야 되고 그래야 나오는 게 1억 8천인데 맞아요. 이걸 권리금으로 내는 게 맞는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제가 만든 표가 하나 있는데 엑셀 시트에 네. EBP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지어놓긴 했는데 BEP하고 뭐 어떻게 BEP랑 비슷한 건데 네. 이제 손익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거죠. 창업 전에. 네. 그래서 그 엑셀 서식을 제가 또 드리고 있어요. 그 어떻게 받으시냐면 카카오톡에 네. 그 똑사모라고 제가 운영하는 똑사모. 카페 이름인데 네. 똑똑한 사장들의 모임인데 카카오톡에 똑사모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그 채널이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 친구 추가하시면은 자동으로 그 엑셀 파일 받을 수 링크가 있어요? 달려 있는 카톡이 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엑셀 파일 받으시면 거기다가 뭐 임대료, 뭐 인건비 이런 걸 좀 유추하셔가지고 딱 넣으시면 네. 순익이 나오고 언제 손익분기점이 넘을 수 있는지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거 딱 해보시면 나 이거 창업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가능성인데 약간 이런 게 판단이 돼요. 네. 그런 거 좀 근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내가 10개를 내보면 한 개 나올까 말까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이것도 몰라 사람들이. 맞아요. 그냥 해보면 다 잘 되는 줄 알아. 맞아요. 정말 잘 되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어려워요. 아니, 주변에 사업해서 성공한 분들 많으신가요? 네. 주변에 대부분 없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너무 간단한 엑셀로 계산조차 안 해보고 맞아요. 사업을 그냥 달려든다는 얘기죠. 맞아요. 너무 공감돼요. 1억, 2억을 그냥 막 와, 사람 돈이 왜 이렇게 많지? 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사람들이 돈이 진짜 많구나. 특히 뭐 최근에 요즘엔 조금 인기가 식었지만 뭐 무인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무인 카페 웬만큼 차려도 한 7천만 원 나가잖아요. 예, 그 기계가 비싸요. 기계값이 한 3천만 원 정도 하니까 그거 이거저거 다 하면 그게 무인 카페에
그냥 기대 수익 자체를 계산 안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여름에가 성수기인데 맞습니다. 여름에 뭐 한 잘해야 한 300 버는 거 진짜 잘 되는 데가 음. 그러니까 300 버는 데가 많다가 아니라 진짜 잘 되는 데가 한여름에만 한 300 정도 버는 것 같고 맞아요. 지금 뭐 한겨울이나 막 이럴 때 음. 그럴 땐 100만 원 안팎 정도밖에 못 벌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7천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그 초기에 우리가 이제 컴포즈나 벤티나 메가가 네. 확장을 많이 안 하던 시절 때는 괜찮았어요. 네. 괜찮은데 지금 저가 커피가 확장을 많이 하면서 네. 지방 소도시 상권마다도 저가 커피가 막 네. 두세 개씩 세네 개씩 생기다 보니까 이 무인 카페가 힘을 많이 잃었어요. 네. 왜냐면 가격 차이가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몇백 원.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 기본적인 심리 자체가 네. 그냥 직접 바로 그냥 원두 사람이 내려주는 게 더 맛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무인 카페를 잘 안 가게 되죠. 네. 그래서 특정한 상권과 입지가 아니면 무인 카페는 힘들어요. 네. 음. 그러니까 워낙 또 인기가 많았었으니까 네. 무인 카페. 무인 들어가면은 또 사람들이 오토인 줄 알아. 무인이지 오토가 네. 아닌데. 하루에 최소 2번은 가야 되거든요. 네. 상주하지 않을 뿐이고, 네, 그렇죠. 진짜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오토 매장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로망을 네. 좀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월세 같이. 네, 사업을 하신 분들이 좀 있긴 한데 네. 물론 그렇다고 무인 관련 장사가 다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하지만 그 로망은 좀 없애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안 하고 돈 많이 버는 건 제가 봤을 때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그게 가능한데 네. 어느 위치 올라가도 음, 계속 일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일하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안 하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이루더라도 일하는 것 자체가 네. 일에 대한 어떤 사람의 그 그쵸. 이나모리 가조 대표님이 네, 네. 말씀하신 그 왜 일하는가 읽어보면 음.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하는 거는 당연하다. 예, 그거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 사람이 의욕이 없어지고 약간 하루가 또 너무 네, 지루하잖아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거라서 음. 오토라는 로망을 좀 많이 버리셨으면 네. 하는 말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직장인들의 로망인가 봐요. 실제로는 그런 건 없다는 거를 좀 아시고 그냥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빠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치면 네,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네,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먼저다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